코끝이 찡해지고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오늘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지금 이 시간 일생일대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우리 수험생들인데요. 수능 한파를 이겨낼 전국의 약 54만 명의 수험생들, 이 시간 어떻게 시험을 치르고 있을까요? 제가 다 가슴이 졸여지네요. 응원도 같이 하면 배가 되지 않을까요? 같이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도 어쨌든 대학 입시를 준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비고사 세대입니다. 그다음에 학력고사로 갔다가 이제 수능으로 갔죠. 그러니까요. 형식은 달라졌지만 그때 그 감정은 아직도 기억나시죠? 그럼요. 가슴 졸이고 저는 또 재수해서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둔 학부모님으로서도 수능을 치르셨잖아요. 제가 애가 셋밖에 없거든요. 셋밖에. 애국자셨군요. 가슴을 많이 졸였습니다. 그중에 첫째 딸은 그 삼수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럼 뭐 지금 이사장님 2번. 네. 첫째 따님 3번. 그다음에 둘째, 셋째. 거기다 1번씩. 네. 그러면 7번의 이런 입시를 경험을 하신 우리 한국장애인재단의 이성규 이사장님과 이 시간 또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요 3교시 영어 시험 보고 있을 시간이에요. 1시 그렇죠. 10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시작한 지 한 20분 조금 넘었는데 이 시기에 또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이사장님도 학생들 학부모님들 또 계속 만나시죠. 수능 끝나도 또 면접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능이 시작이죠. 시작이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수시 등등이 있지만 그 정시 쪽이 어떻게 보면 좀 하이라이트 같기도 해요. 정시가 마지막에 있기도 하지만 보면은 참 그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지금 이제 논의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수학 능력이라는 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이렇게 영역별로 평가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수험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학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시험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수험생들 중에는 분명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시험을 어떻게 치르나요? 장애가 있어서 어떤 그 특별한 조치를 주문하는 그런 학생들, 이게 이제 이 법적 용어로는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라고 그러는데 대상자란 말은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요. 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415명의 장애인 및 그 어떤 이런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시험 편의에 대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400여 명이요? 근데 청각이 좀 많더라고요.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군요. 아니, 물론 당연히 같은 시험을 보고 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접수를 한 거니까 그런 이제 장애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도 제공돼야 하는 그런 편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요런 거를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애 및 뭐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뭐 미리 신청할 때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건가요? 장애가 없더라도 신청을 해서 그런 그 혜택이랄까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어떤 경우는 또 신청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415명이라는 거는 신청받은 분들을 얘기하고요. 또 이분들에게는 이제 원서 접수할 때라든가 또 시험 볼 때에 보조기기라든가 편의 제공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증명서, 뭐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또 복지 카드라 진단서 이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하고
시험에 필요한 욕구와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안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네. 2015년까지는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 또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자,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하던 것을 네. 2016년부터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그다음에 청각장애, 뇌병변 등 이런 분들은 이제 운동장애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출 서류를 조금 이제 체계화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수능 원서 접수를 할 때 네. 먼저 본인이 어떤 편의가 필요한지 제출 서류들을 갖춰서 이렇게 미리 그렇습니다. 접수를 한다는 건데 예. 아까 장애 종류별로 지금 얘기해 주시지만 중증, 경증, 시각장애, 청각장애, 예. 운동장애, 기타 이렇게 지금 한 4-5개 정도로 나눠서 지금 제 편의를 제공을 하는 건데 장애 종류별로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시 비율을 보면은 청각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수험들에게는 문제지가 이제 홀수형이라 해서 한 가지 문제지가 배부가 되고 네. 듣기 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가 됩니다. 심한 경우에 네. 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력 장애가 있는 수험생 중에 지필 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 평가에 보청기를 끼고 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력 정도에 따라서도 보청기 사용만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네네. 그냥 듣기 평가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정도도 안 될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지필고사로 예, 대체를 한다는 건데, 그럼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시험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장애들은 어떤가요? 지금 청력 장애는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이제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이 점자나 음성으로 문제지를 읽는데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시험에 1.7배로 이렇게 좀 늘려줍니다. 네. 수험 시간을. 그 대신 이제 점심 시간을 줄입니다. 너무 늦어지니까요. 네, 어쨌든 시험의 시작과 끝은 거의 비슷하게 가야 하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점자 문제지로 문제를 푸는데 1, 3, 4교시 그러니까 언어 영어 탐구에는 음성 평가 자료로 화면 낭독 프로그램 파일 또는 녹음 테이프가 이제 사용이 되고요. 네. 2교시의 수학 영역에서는 필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게 있어요. 네. 계산이 가능한 그 점자 정보 단말기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에는 예. 이런 시험의 유형이랄까요? 예. 제공되는 편의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그 0.02 이 시력이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확대 문제지가 또 제공이 됩니다. 글자가 크게 나오는 글자가 거죠?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18%, 200%, 350% 이렇게 본인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또 개인 확대 독서기도 사용 가능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 난시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글씨가 크면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축소해달라. 이런 그 71%까지 축소해주거든요. 그 축소 문제지가 또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1.7배까지 늘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간을. 네. 그런데 시각장애의 경우 시각장애는 1.7배까지? 아니요. 그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1.7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각장애의 경우에 네. 더 이렇게 점자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려서 1.7배로 하는데 또 어떤 경우 1.5배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 네. 그런 1.5배까지 늘려주게 됩니다. 역시 이제 점심시간은 좀 줄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시험을 그냥 시험지에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OMR 카드에 답안을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런 필기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경우는 뇌병변이라든가 상지 지체장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 마찬가지로 매 교시별로 일반 시험의 1.5배까지 이제 시간을 좀 늘려주기도 합니다. 네. 네. 마우스 같은 것도 제공하고요. 네. 어쨌든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말 편의를 제공을 해주는 거군요. 누가 대신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문제지를 일단은 이해하고 답을 쓰는데 시간 자체가 남들보다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중간에 휴식 시간을 점심시간 줄인다고는 하셨지만 이제 매 과목마다 지금 시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시간이 일반 학생들보다 좀 늘어나죠. 더 늦게 끝나겠네요. 일반 학생들이 원래 5시 40분쯤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각, 지체, 뇌병변 이쪽으로 이제 응시한 신청을 한 학생들은 오후 7시경쯤 아마 끝나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또 더 에너지가 많이 쓰일 텐데 정말 더 힘내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고요. 지금 또 얼마나 열심히 그 문제를 풀고 있을지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그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오늘 시험장에 가기까지도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많은 그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수능 아침에 특별 차량도 배치되고 교통 정체를 막기 위해서 출근 등교 시간도 우리가 조정이 좀 됐지 않습니까? 또 각 시도 지자체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등교 차량을 배차를 하거나 뭐 콜택시를 우선 배치한다. 또 여러 가지 또 그 일반 기업인 그 택시 영업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뭔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동 지원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보행성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가 문제인데 이쪽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배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통 지원이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의 고사장이 한 도시에 한두 군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멀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행성 장애가 있는 경우 사실은 이제 지체 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 수험생들은 그 이동 편의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이게 시험 접수해서 나와 가까운 학교에서 아무 데서나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장소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비슷한 조건인 수험생들끼리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사장이 적고 또 먼 곳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측의 편의 때문에 뭐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아이들이 공평하게 또 입시 경쟁을 치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비슷한 거리 그리고 비슷한 그런 조건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정말 이제 역시 그 이런 것도 하나의 복지인데요. 그 기성복 복지보다는 양복점 복지를 해야죠.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한 고사장에서도 잠깐 좀 뭔가 좀 편의를 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력들을 자꾸 확보해 나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게 그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의 커다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건 거니까요.
네, 우리 장애 학생들도 장애인 학생들도 또 시험 치르고 또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험 치고 있는 많은 학생들 저희가 함께 응원하면 또 2배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응원하는 노래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뭐 정말로 응원하고 싶죠. 지금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뿜어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다 잘 될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자 한자 열심히 또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걸음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바꾸는 걸음이 되는 시간 가치의 가치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